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홍코노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해주시는 이야기마다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분의 이야기가 골목길 키 큰 여자 이야기와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갔던 빨간 립스틱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그때 겪었던 게 너무 길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어지는 내용 같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제 홍코노맨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저번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총 4번의 시참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의 시점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3가지 이야기는 제가 학창시절 귀신에 시달렸던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정지부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 그 마무리는 제 친동생의 시점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동생이 주인공이에요. 동생분도 좀 예민하셨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코노맨님께서 시작하시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뭐 간단하게 앞전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홍코노맨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때 귀신을 처음 보고 나서 제가 그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만큼 시도 때도 없이 기이한 일을 겪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령술을 강행했다든지,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해서 노래방을 만들고 나서 겪은 귀신 이야기라든지, 학교에서나 때와 장소를 불문한 필름 끊김으로 인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제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던 이야기들을 그동안 시들무에서 해왔었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신 후에 들으시면 아무래도 몰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3번째 시참을 아마 월요일인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바로 전날인 일요일 날 동생이랑 둘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당시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게 되었어요. 새벽 3시까지 오랫동안 엄청 긴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심하다면 심할 정도로 귀신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저는 숨기려고 했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최측근이었던 가족인 제 동생은 바로 옆에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점들이었어요. 그날 제가 동생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야, 넌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귀신 있어. 내가 봤어. 라고 귀신의 존재를 강하게 긍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보게 된 때부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에서 25년 전에 제 동생의 나이는 6살이었고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할머니 댁은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역자 건물의 북도식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꼭대기층인 5층에 살고 계셨어요.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그런 계단식이 아니라 좀 옛날 북도식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5층에 살고 계셨고, 그 바로 전년도에 아파트 1층에 이모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건물의 아파트 1층은 이모네 집, 그리고 5층이 할머니 댁이었던 거죠. 아무튼 멀리 살아서 보기 참 힘들었던 친척들이랑 할머니 댁에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자 어른들이 이제 술이 1-2잔씩 들어가다 보니까 슬슬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정이 다 될 무렵에 제 어른들이 화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어렸던 저희 손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그런 문화에 공감도 잘 안 되고 별로 흥미도 없었고,
어른들도 슬슬 술에 취하시고 다들 목소리도 커지고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놀기도 그 자리에서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1층 이문에 가서 놀자 하고 이제 손주들 5명이서 그 할머니 댁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어렸던 6살짜리 제 동생, 그리고 7살 남자 친척, 다음 8살인 저, 다음 10살 형, 12살 형,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늦은 밤에 사실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를 나오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 아파트에는 계단이 기역자에서 만나는 꼭지점 쪽에 계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단 쪽으로 5명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2살 형이 갑자기 귀신이다!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무서워서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갭차가 크다 보니까 네. 거의 뛰어가는 순서는 거의 나이 순이었죠. 제가 그때 3등으로 1층까지 내려와서 뒤를 돌아봤는데 7살 친척 동생이 내려오는 걸 봤고 다음에 제 동생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올려다 봤는데 내려오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올라가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제가 거기서 동생을 불렀어요. 야, 너 왜 안 내려와?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얘가 무서워서 그냥 할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탁탁탁탁 하더니 동생이 막 다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아니야. 형, 나 그냥 잘래. 하더니 이모 집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번에 말해줘서 알게 된 동생의 시점인데,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이제 다들 다 뛰어가는데 제 동생이 제일 맨 꼴찌였대요. 같이 가 하고 계단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다가 탁 멈췄대요. 4층에서 뭘 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완전히 4층으로 다 올라가진 않았고 3층의 계단만 조금 더 올라가서 그 4층을 고개만 빼꼼 내밀고 봤대요. 그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호수는 401호였는데 403호쯤에서 404호 쪽으로 어떤 꾀죄죄한 남자애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는 왜 늦은 밤에 저렇게 복도를 걸어다닐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계단 밑에서 야, 왜 안 내려와? 하는 형이 찾는 소리에 그 남자애가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차렷 자세로 그대로 동생이 있는 계단 쪽으로 슬슬 몸을 돌리는데 고개나 뭐 발을 움직여서 돈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돌려주는 것처럼 그대로 빙글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도가 어둡기는 했지만 눈이 고양이 눈의 남자애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4층을 고개만 빼꼼 내밀고 계단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남자애는 4층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눈높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그 남자애가 천천히 몸을 숙이면서 바닥을 완전히 착 엎드린 상태로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4층 복도에 엎드려서 제 동생이랑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기어서 다가오는데 403호, 402호, 401호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 동생이 그제서야 무서워서 얼른 뛰어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귀신이라고 생각은 못했대요. 당시 6살이었던 동생의 입장에서 자고로 귀신이라 함은 처녀 귀신, 뭐 강시 내지는 드라큘라 뭐 이런 게 귀신이었지 어린애가 귀신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나이가 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남자애가 진짜 사람이었다면 그 복도에 센서가 작동을 해서 불이 켜졌어야 하는데 당시 불이 하나도 안 켜졌다라는 게 이상했다고 뒤늦게 알아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남자애는 귀신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7살이 됐을 때였어요. 당시 동네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많이 놀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동네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숨바꼭질을 하게 됐대요. 뭐 저희 동네의 룰 중에서는 술래가 못 찾았는데도 찾은 것처럼 이제 속이는 그런 장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 뒤에 누구 찾았다라고 숨은 곳이랑 이름까지 말해줘야 하는 룰이 있었어요. 그날 동생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숨바꼭질을 시작했고 동생이 이제 술래를 할 차례가 돼서 전봇대를 기준으로 찾기 시작했대요. 2명은 무난하게 찾았는데 1명이 잘 숨어서 그런지 도저히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보다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는데 그 골목길의 가정집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는 성인 남자 1명 들어가기에는 약간 비좁고 낮에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틈의 중간에는 애들 하나 웅크리고 있으면 숨을 수 있을 만한 기름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 마지막 1명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가서 기름통 뒤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남자애 하나가 거기 웅크리고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달리기 싸움이에요. 먼저 전봇대를 찍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막 그 틈을 빠져나오면서 야 기름통 뒤에 이름이 뭐지? 뛰다가 멈췄대요. 아까 봤던 남자애가 자기가 찾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어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틈을 완전히 나와서 기름통 뒤를 돌아서서 보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야, 너 누구야? 하는데 미동도 없으니까 다시 그 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애가 기름통으로 휙 숨더래요. 그래봤자 뭐 기름통 뒤에 숨었는데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통 그 뒤를 다시 휙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디 갔지? 하는데 뒤에 전봇대 쪽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찾으려던 마지막 친구 1명이 다른 곳에서 숨어있다가 뛰어나와서 전봇대를 찍고 좋아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전봇대 쪽을 보는데 3명은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웬 남자애 하나가 더 있더래요 거기. 그래서 야, 걔 누구야? 누구? 그 옆에 서 있는 애. 아 그러니까 누구? 제 동생이 기름통 쪽을 돌아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 여기 숨어 있었잖아 여기 하고 다시 전봇대에 있는 애들을 봤는데 3명만 있더라는 거예요. 1명이 없어진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무서움이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름통이 있는 어두운 틈 쪽을 쳐다봤는데 그 추석날 아파트 복도에서 봤던 그 고양이 눈 하고 있던 남자애가 기름통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부터 제 동생이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을 하고 아, 내 눈에 귀신이 보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이 지나고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그 문제의 2층 집에 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동생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더래요. 형이 이제 저죠. 형 나왔어. 왔냐? 자러 갈게. 자. 저희 형제가 당시에 진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서로 사춘기이기도 하고 대화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무튼 동생이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문자하면서 핸드폰 좀 하다가 슬슬 졸리니까 자야겠다 하고 이제 핸드폰을 내려놨대요. 동생이 자는 그 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동생 방에서는 밖에 냉장고랑 컴퓨터가 있는 제 방문이 보여요. 그렇게 슬슬 잠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형 방문이 끼 열리더니 형이 방에서 쓱 나오더래요. 그냥 밤에 나와서 뭐 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큰 페트병 하나를 꺼내 들고 막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제가. 근데 뭐 이게 흔히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은 이상했던 게 갈증이 너무 나는 사람처럼 물을 엄청 마시더래요. 약간 영화 영가시의 한 장면처럼 큰 페트병에 있는 물을 거의 다 마실 정도로 막 마시더래요. 저 형 엄청 목말라나 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다 마셨는지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탁 닫더래요. 한창 자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던 잠이 살짝 달아나니까 얘가 다시 잠을 청하려고 자세를 이제 고쳐 누우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안 움직인다 하는데 다시 형이 있는 방문이 끽 열리더래요. 이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5초도 안 걸린 시간이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끽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형 다시 나오네? 나 깨워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문 밖을 보는데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 여자 하나가 나오더래요. 근데 머리는 땅에 닿을 만큼 엄청 길게 풀어헤쳤고 흰 소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사람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짧은 보폭으로 총총총총 하면서 촉촉걸음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 안 되겠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되겠다.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해서 숨죽이고 이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형이랑 똑같이 냉장고 쪽으로 쓱 가더니 냉장고 문을 쓱 열더래요. 냉장고 안에 푸르스름한 그 불빛이 그 여자의 얼굴을 비추는데 눈썹이 이마 위쪽으로 최대한 올라간 상태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있더래요. 나이는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잔데 눈을 엄청 크게 떠서 그런지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 여자의 옆모습을 제 동생이 봤는데 옆에서 봐도 입꼬리가 귀에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제발 절대 쳐다보지 마라. 절대 여기 돌아보지 마라. 제발 제발 하고 속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귀신이 조금 있다가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돌아와서 다시 형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그 총총걸음으로. 근데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소리를 냈대요. 왜냐면 그 귀신이 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지 마! 하고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문을 잡고 제 방문을 열려다가 탁 멈추더니 갑자기 동생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위로 올라탄 다음에 동생의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더래요.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면서 그냥 조르는 것도 아니고 조르는 손을 막 흔들더래요. 킥킥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바로 앞에 그 무섭게 생긴 귀신이 올라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무서운 데다가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다 불현듯 동생이 생각이 든 게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이래서 갑자기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숨을 못 쉬겠다고 난 이제 진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슬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 다시 형 방문이 끼 열리더래요. 근데 그 귀신이 그 문 열리는 소리에 그 목 조르는 행동을 멈추더니 다시 일어나서 동생 방을 슥 나가더래요. 나가는데 문을 탁 닫은 거예요. 그 귀신이. 그제서야 몸이 탁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도 다 풀리고 이제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살았다 하면서 아까 그 가위 눌리기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자세를 다시 고쳐 누웠대요. 그게 이제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돌아 누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동생 방문이 조용히 끽 하고 열리더래요. 이건 아닌데? 지금 가위 눌린 게 아닌데?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상태로 자는 척을 했대요. 동생 방에 불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 조명이고 그리고 하나는 문 입구 쪽에만 켜지는 노란색 보조 조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보조 조명만 탁 켜지더니 방 주변을 살금살금 누가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발소리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계속 나니까 얘가 이때부터 좀 긴장이 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는 이제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깨 있는데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자기 등 뒤에 쓱 앉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손을 가지고 막 뭘 하더라는 거예요.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근데 얘가 자는 척하려고 눈을 감고 있다가 실눈을 싹 떴는데 형인 제가 자기 손톱을 깎으면서 막 킥킥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이구나. 아, 형 뭐해? 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손톱을 깎고 막 웃는 모습이 하도 소름이 끼쳐가지고 모른 척을 하고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이 웃음을 계속 참고 있는데 어쩔 때는 입으로 가리고 크크크크거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입으로 가리고 막 크크거리고 웃음을 참고 있던 게 아니라 깎은 자기 손톱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저 형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하도 무서우니까 이제 모른 척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형이 쓱 일어나더니 방 입구에 있는 스위치 쪽으로 가서 불을 탁 끄더래요. 근데 보통은 불 끄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끄고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가만히 1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고는 갑자기 컴퓨터 있는 방으로 탁탁탁탁 하고 뭔가에 쫓기든 막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내내 가시질 않았어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세 번째 시들무 때 참여했던 그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지. 이어지구나. 그쵸. 그날 동생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뭐 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날 스키장에서 기이한 일을 겪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제가 가위 눌림이라든지 귀신에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날 제가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령술을 막 했었는데 진짜 꿈인 줄 알았던 동생의 손톱을 깎거나 했던 행위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도 그날의 저를 잊지를 못한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학교를 등교하는 형을 보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컴퓨터 있는 제 방 뒤에 있는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해서 저희 집이 노래방으로 거기를 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사진이 이제 창고를 노래방으로 쓰게 된 사진입니다. 그게. 그날 형 방에서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대요. 나왔어. 형 왔어? 나 자러 갈게. 저희는 이제 컴퓨터가 한 대밖에는 없었지만 굳이 먼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냥 먼저 컴퓨터 하는 사람이 그 컴퓨터 있는 방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방이 딱히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늘 하던 그런 영혼 없는 대화를 하고 제가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자기한테 대뜸 그러더래요. 야, 너 노래방 문 열고 자지 마. 저기 귀신 나와. 나도 요새 계속 귀신 본다. 이렇게 막 찝찝한 얘기를 하더니 그냥 문 닫고 제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도 찝찝하면서도 그놈의 귀신이 뭐라고, 귀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형제가 되게 나약해지니까 갑자기 화가 좀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동생이 오늘은 내가 진짜 저 노래방 문을 활짝 열고 자야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를 내가 형한테 직접 증명을 해서 내가 형 기 좀 살려줘야지 라는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무모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노래방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잠을 청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대요. 뭐 얘도 저만큼 맨날 눌리다 보니까 내가 노래방 문을 열어서 눌린 거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맨날 눌리는 거니까 아 귀찮다 지겹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풀려고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노래방 안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형이 말한 게 이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누군가가 콧노래를 막 흐물흐물 부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 그래서 뭔가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확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형! 하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뛰어오더니 문을 벌컥 열자마자 봤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뭔 소리야? 봤냐고. 아니 나 가위 눌렸다니까. 아 진짜 못 봤어? 아 진짜 못 봤어? 아 진짜 못 봤냐고. 봤을 리가 없는데.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 입구에 서서 계속 못 봤냐고만 계속 물어보더래요 제가. 이제 좀 짜증이 난 동생이 아 못 봤다고. 아니 뭔데? 어디 있는데? 저기 있잖아. 그러더니 제가 손가락으로 노래방 쪽을 딱 가리키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야속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탁 닫히자마자 노래방 쪽에서 누가 갑자기 휘파람을 휙 불면서 슬금슬금 나오더래요. 닫히자마자 바로. 근데 약간 그 나오는 사람이 코난에서 나오는 그런 범인 같은 느낌의 전체적으로 시커먼 사람이고 눈만 하얗게 뜨고 있는데 대머리에 얼굴이 삐쩍 말라서 볼이 쏙 들어왔대요. 제가 그때 그 노래방에서 본 귀신이랑 똑같은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토마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분의 반 정도만 나온 상태로 양손으로 문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고개만 빼꼼 내민 상태에서 제 동생한테 말을 걸더래요. 네가 두 번째네? 첫째 놈한테 나 봤다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노래방으로 슥 사라지면서 몸이 그때 움직이더래요. 동생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노래방 문을 탁 닫으려는데 노래방 제일 안쪽 구석 쪽에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쪽에 어떤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순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대요. 저였대요. 그러니까 형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이 없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야? 하는데 무슨 소리를 내더래요, 제가. 형! 그러니까 휘파람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휘파람 소리 반, 뭐 공기 소리 반? 그러니까 휘파람도 아니고 후후 부는 소리도 아닌 되게 애매한 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뒷모습은 누가 봐도 형인데. 그래서 아, 형 뭐해? 근데 무서우니까 걔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형 뭐해? 하니까 그제서야 천천히 뒤를 도는데 제가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더래요. 막 울면서 휘파람을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니라 입이 꼬매져 있었고 입술에 조그맣게 난 그 구멍에서 소리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동생이 저의 그 모습을 본 순간 탁 얼어 있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야, 너 뭐해? 제 동생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방문 쪽을 다시 휙 불어다 봤는데 저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형 어디 갔다 왔어? 나 독서실 갔다가 지금 왔는데? 근데 너 왜 불 끄고 이러고 있냐?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노래방 일을 겪다 보니까 예,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노래방 안에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문 닫고 자려고. 냄새가 너무 안 좋아. 노래방 냄새 너무 많이 나. 아 그래. 노래방 문은 웬만하면 열지 마. 별로 안 좋아. 제가 이런 대화를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뭐 귀신 나온다고 뭐 경고한 건 제가 기억도 안 나고 그땐 제가 없었어요, 그 집에.
걔는 그거에 그냥 홀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동생이 불 다 끈 어두운 상태에서 노래방 안을 들여다보고 딱 그 모습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모습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왜 이때 당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사실 제 동생도 봤는데 못 본 척, 저도 그 노래방의 귀신을 보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못 본 척, 서로 그렇게 못 본 척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때도 동생은 그런 일이 없었구나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걔도 겪고 있었는데. 그 뒤로 제 동생은 그 노래방 문을 열지도 않고 노래방을 쓰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랑 제 동생의 이야기를 끝으로 당시 집에 있었던 이야기에 마무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야,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니. 왜냐면 그때 겪으셨던 내용 자체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홍코노맨님이 특별해서 홍코노맨님만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도 보셨던 거고 다 보셨던 건데. 그렇죠. 그 집이 진짜 뭔가가 있었긴 있었나 보네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게, 그렇게 막 무서운 이야기도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의 마무리는 조금 짓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마무리 잘 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게 딱 순서대로 올라가면 한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원래 몰랐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게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진짜 불과 얼마 전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를 들려주셨는데, 뭐 왜 거기에 있었고 왜 그렇게 찾아왔고 뭐 이런 개념까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했다, 거기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족끼리 전부 다 목격을 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살았는데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귀신을 유독 가족들이 다 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사 갔던 집에서는 저도 가위 정말 많이 눌렸고, 제 동생은 뭐 소리 아니면 뭐 귀신이란 존재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사 가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해. 참. 그쵸. 집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똑같은 귀신을 봤다라는 거.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같이 그렇게 서로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게 나중에 알게 돼서 동생한테 미안하면서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 다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홍코노맨님은 진짜 이야기 깔끔하게 잘하세요. 상상도 잘 되게 중간중간 연기도 자연스러우시고 정말 이야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코노맨님 이야기 키 큰 여자 편이랑 이제 올라온 것들 몇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름 끼쳐요. 눈 감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